자, 이 축 부품을 표시를 해보면, 과제 도면에서 축 부품만 표시해 보면 요렇게 가 전부 다 축 부품인 셈이죠. 제도에서 흔히 축 부품에 대해서는 길이 방향으로 단면하지 않는다. 이게 규칙입니다. 필요한 곳에만 부분 단면으로 이렇게 일부분만 떼어낸 부분 단면으로 표현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여기도 뾰족 끝 홈붙이 멈춤 스크류 때문에 부분 단면이 하나 더 있는 거고요. 이 키홈의 방향이 만일에 얘처럼 90도 방향으로 틀어져 있지 않았었다면 얘도 부분 단면으로 표현을 했을 거예요. 자, 이 축의 경우는 3번 플랜지가 스프라켓으로부터 동력, 힘을 전달 받았을 때 플랜지가 받았던 동력, 힘을 축으로 전달해 주면 얘가 회전을 할 때 축의 왼쪽 끝에 키홈이 있는 것처럼 이쪽에 풀리가 됐던 기어가 됐던 아니면 그냥 모터가 됐던 그런 것들이 연결이 돼 가지고 동력을 전달해 주는, 회전력을 전달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이 축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네가 조립되어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자, 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쪽 방향에 뭔가 하나 달려있죠. 실 역할을 하는 오일 실이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일 실에 립이 이쪽으로 조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기름이 새어 나오지 못하게 누유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럴 때 여기에는 뭐를 적용해야 될까? 오일실 부착관계, 축못대기를 적용해야 돼요. 요 부분은. 자, 다시 앞 페이지로 가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단톡방에서 받았던 이미지 파일을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못다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1 곱하기 45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1 곱하기 45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오일실 부착관계 축못대기를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부분을 적용해야 되겠고, 또 그 안쪽으로 여기에는 6004 베어링이 조립이 되어 있죠. 6004 베어링 번호, 즉 04라는 베어링 번호가 붙었으면 거기에다가 사실은 04번부터는 곱하기 5 해서 안찌름을 구해준다. 안찌름에 대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0파이구나. 자, 요게 일종의 그 공식이에요. 안찌름 공식이라는 부분인데 그것을 역시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으로 플랜지가 있고 칼라가 있고 똑같은 베어링이 6004 베어링이 똑같은 게 또 조립이 되어 있죠. 근데 우측에 보면은 여기도 역시 오일실 부착 관계 축못대기를 적용해야 될 모서리입니다. 축못대기 적용해야 될 자리예요. 그러면 이쪽에 요 키홈에 대한 거를 적용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세트 스크류 조립할 원뿔 홈 뚫어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키홈을 또 내야 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축 부품도는 작업을 해야 되겠는데, 얘를 어느 원점을 어디에다 놓고 그리는 게 좋을까? 원점을 어디에다 놓고도 그리는 게 좋을까? 요 플랜지를 기준으로 원점의 위치를 생각하는 게 낫겠어요. 베어링하고 조립되는 이 면이 있기 때문에 요 플랜지 면을 원점 방향 그렇게 생각하면은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앞서 본체나 요런 거 작성을 할 때 얘를 정면 평면에서 먼저 스케치를 했을 거예요. 정면 평면에서 먼저 스케치를 했을 거예요. 예, 이 방향하고 같이 맞춰 가지고 축 부품도도 정면 평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설계를 합니다. 자, 정면 평면의 스케치. 자, 일단 회전 보스 베이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선을 저는 일부러 떨어뜨려서, 원점에서 떨어뜨려서 그려 놓고요. 그 다음에 원점하고 이 중심선을 일치 구속을 주게 됩니다. 일치. 자, 여기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점을 기준으로 나눠서 그릴 거라 말씀드렸죠. 좀 더 이렇게 놔두고, 자, 여기를 원점으로 놔두고 그린다. 그런 면에서 요렇게 선을 하나 그려서 꺾고 요렇게 선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뭡니까? 원점에서부터 요렇게 파선 형태로 피드백이 나왔을 때 1번 찍고, 그 다음에 내려서 2번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되겠죠. 3번 가고 4번 내리고 5번 가서 6번 중심선에다가 일치로 잡아줘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라인 그리기. 자, 원점에서 이렇게 파선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클릭,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클릭. 그러면 이 선분이 원점에 대해서 일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빼서 또 내리고, 이렇게 가서 또 내리고. 자, 그러면 내가 처음에 그려놓은 이 선은 원점하고 일치가 됐기 때문에 Y방향으로만 얘는 정의하면 됩니다. Y방향 정의는 이따가 하도록 하고, 우선에 요거의 지름은 측정할 필요 없다 말씀드렸죠? 요거는 20파이 04라는 베어링 번호가 붙은 것은, 04라는 거는 곱하기 5 해가지고 바로 안지름을 20으로 찾을 수가 있다. 요런 이야기였죠. 아이고, 한 단 더 그려야 되는데 한 단 더 안 그렸네. 잠깐요. 요렇게 추가해서 수정할게요. 3단을 그렸어야 되는데 2단만 그려놓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도면에서 요거의 지름을, 여기 지름을 측정해 보도록 합니다. 오일실하고 축하고 밀착해서 조립되는 부분이죠. 깜짝같이 붙어 있었네. 어디 갔나 할 뻔했네요. 자, 요것은 16으로 보도록 할게요. 16파이로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가 16파이라는 이야기죠. 자, 지름값으로 역시 기입합니다. 그 다음 지름값은
그 다음 지름은 1사로 보도록 할 거예요. 1사로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에서 여기 부분을 OLC 부착관계 충모대기 적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왜 그러느냐, 축이 있을 때 나중에 베어링 커버를 조립해서 오죠. 그럴 때 베어링 커버를 조립해 놓고 그 다음에 OLC라는 얘를 끼겨 넣는단 말이죠. 그럴 때 여기가 각진 모서리로 남아 있으면 OLC라는 애가 합성 고무나 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그런 계열로 되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찢어지거나 깨지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못달기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KS 기계제도 규격 아마 38항일 거예요. PDF 파일 KS 기계제도 규격. 자, 요런 거는 검색 기능을 찾아가지 말고요. 여러분이 이 규격집 찾는 것을 계속해야 돼요. 규격집 찾는 거를 계속해야 돼요. 그런 거로 그냥 스크롤을 넘기면서 페이지 검색을 자꾸 하세요. 어디에 뭐가 있지? 이런 거 자꾸 봐서 눈에 익히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여하간 OLC이 37항에 있었고 OLC 부착 관계가 38항에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D1이라는 애가 설명이 돼 있고 D2라는 애가 설명이 돼 있어요. D1은 뭐고 D2가 뭘까? D1은 OLC이 조립되는 축 지름이에요. 여기 이렇게 OLC이 조립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 축에 OLC이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는 거를 표현하는 거다. 자, 그럴 때 D2가 못되기 적용되는 지름이 D2로 표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축지름을 실측했을 때 16파이로 봤죠. 16파이로 봤으면 D1이라는 애는 파이 16이라는 이야기. 그럼 D2 값은 얼마일까? 밑에 보니까 표가 있네. 16파이에서 D1이 16파이일 때 D2의 값은 14파이 아직은 나와있죠. 아예. 그러면 이 D2에 설명되어 있는 거에다 나는 이거 14로 설명을 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D2에 대한 거는 이해가 됐는데, 잠깐, 이 축지름 아까 실측하면서 요 축지름을 재면서 봤을 때 이거 14파이 나왔어요. 그죠? 이거 14파이 나왔으면 요거 30도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30도. 왜 30도라고 얘기했어요? 15에서 30도 범위값이 나와있죠. 요거 역시 베어링 커버할 때 하우징 쪽에다가 이 각도 값을 15도에서 30도까지 범위값이 나와있을 때 자주 사용하는 각도 값으로 최대한 맞춰주는 게 편하겠다,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거 30도로 바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둥글기를 준다, 이게 문제예요. 둥글기를 준다. 얼마 필렛을 줘라, 이런 값을 지정을 안 했죠. 그건 뭐예요? 상황에 맞춰서 쓰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D1이 16파이고 D2가 이미 14로 적용이 됐을 때 요 지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쪽에는 필렛 줄 필요가 없어요. 이쪽에만 필렛을 주면 돼요. 이해됐나요? 요쪽에 필렛을 R1이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가는 필렛을 R2라고 이야기합시다. 둥글기 준다. 이게 필렛 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여기는 R2라고 이야기하고 여기를 R1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R1 쪽은 필렛을 줘도 되는데 이쪽에는 필렛 줄 의미가 없죠. 그죠? 그러면서
요런 거 정도만 확인을 해서 줘야 되는데, 이럴 때 R1이나 R2 값을 얼마 줘라 아예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설계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요것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자면, 여기는 베어링 조립하는 자리였고, 여기가 문제죠. 16파이하고 14파이하고 사이. 그러면 여기는 선을 하나 추가할게요. 경사져서 선을 하나 이렇게 추가할게요. 이렇게 선을 추가해 놓고, 요소 잘라내기 지능형 이용해서 톡톡 건드려서 이거 지웠죠. 지능형으로 이렇게 날렸어요. 그러면 14파이하고 16파이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뭐 추가한다? 요선하고 요선하고 요렇게 클릭해서 요거 30도 기입한다 이거죠. 30도. 자, 그러면 요거는 오일실 부착 관계에서 쌤 여기쯤에다가 아까 표시한 R2로 기호 표시한 여기에 필렛 값을 줘야 되는데요. 잠깐, 요거는 역시 스케치 필렛 생략하겠고요. 피처 명령으로 필렛도 생략하겠어요. 왜냐, CAD에 넘길 때 이런 모서리 선을 그대로 좀 넘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서리 선을 넘겼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CAD에서 이거 선 찾으려면 또 번거롭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가 넘어갈 수 있도록 피처 명령으로도 여기에 필렛은 생략할게요. CAD에서만 필렛 이용해 가지고 정리해 놓고 여기를, 그리고 선을 요거 자르기, 브레이크 명령이었죠. BR 명령, CAD에서 BR 명령으로 이렇게 선 자르는 그런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끝났어요. 이제 X방향으로 치수들을 기입해 볼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X방향의 치수를 길이를 확인해 보니까 이것도 역시 18이죠. 18. 그러면은 원점에서 일치 맞춰 놓은 요 선하고 요렇게 거리 역시 18로 잡아주도록 합니다. 자, 요거 잡아서 18. 그 다음으로 여기가 요렇게가 오일실 부착 관계가 적용되는 그 축의 구간이죠. X방향 구간이죠. 요거도 보면은 16, 요 지름도 16이고 X방향 길이도 16이고 이거 뭐 둘 다 정사각형처럼 이렇게 가냐, 그죠? 요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요 꼭지점 잡고 점을 잡고 요렇게 선을 클릭해서 요거 16으로 봅시다. 아이고, 이거 이쪽 왼쪽에 게 너무 짧게 남아있죠. 자, 이렇게 좀 늘려놓고, 그 다음으로 뭡니까? 다른 장치하고 조립할 만한 키홈 자리, 요거 X방향으로 재보니까 요거도 18 나오네요. 자, 요도 점을 클릭하고 선을 클릭해서 요렇게 18. 자, 중심선의 끝점은 조절해 놓는 게 좋겠죠. 자, 치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절반의 치수는 요 정도로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마저 오른쪽 절반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화면을 맞춰 놓고,
자, 여기 지름부터 측정을 해볼까요? 요 지름부터 측정을 해볼까요? 음? 자, 일단 요거 지름을 측정해 보면 2, 5 나왔죠? 네.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끝점 일치 보고서 이렇게 선 그려가지고 요거 내릴 때 요쪽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이 안 뜨게 일부러 더 내려서 선 긋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김에 계속 가자면 요거 3번 요렇게 일부러 떨어뜨리고 아래로 그 다음에 한번 꺾어서 그 다음에 요렇게 원점에 중심선에다가 일치 보고서 이렇게 찍는 것까지 이렇게 선을 그려 봅시다. 자, 끝점 일치에서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일부러 이렇게 내려 버린 거예요. 왜냐, 요 세 번째 거 할 때 20파이에 대해서 피드백이 뜨지 않게 피해 준 거예요, 일부러. 그 다음에 이렇게 꺾고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요거 축지름이 25였어요. 그리고 여기 거는 또 베어링이 조립될 자리이기 때문에 20파이 바로 들어갑니다. 20파이 바로 들어가고 마지막에 요단이 플랜지 3번 플랜지하고 조립하는 게 14파이로 축지름을 측정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X방향으로 거리값을 먼저 그 14파이에 대한 거를 먼저 측정해 볼게요. 14파이에 대한 것은 X방향으로 얘는 2,4로 봅니다. 2,4로 봅니다. 14파이를 나타내는 축지름이 어느 겁니까? 요 축지름이죠. 그랬을 때 이 축의 끝단은 요 선에서부터예요. 그리고 요 선까지고요. 요 X방향의 거리를 2, 4라고 제가 측정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또 24 갑니다. X방향 거리를 24.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는 뭘 적용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오일실 부착관계 축 못대기를 적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규격으로 또 왔습니다. 오일실이 조립이 되는 축의 지름 D1이 6004 베어링의 안지름 공식에 의해서 20파이로 이미 규정이 됐어요. 그러면 D1이 20이라고 했을 때 여기 D2의 지름, 못따기가 적용된 D2의 지름, 요거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D1이 여기 요쪽 줄에는 없네? 근데 이쪽에 가니까 또 있네? 20파이 있고 D2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7.7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못따기 적용된 요거 D2 자리는 17.7로 적용을 하겠어요. 이해되셨나요? 스케치에서 바꿔야 되죠. 솔리드웍스 스케치에서 요걸 바꿔야 되죠. 그리고 이 각도는 30도로 잡을 거고, 그러면 뭡니까? 어디에다가 14파이하고 20파이하고 사이에다가 이렇게 경사직의 선분을 추가해 놔야 되겠어요. 일치 보면서 선분을 추가해 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화면을 확대해서 이렇게 일치 보고서
요소 잘라내기 이용했을 때 코너 옵션, 요소 잘라내기 코너를 이용해서 요래 한번 꺾고 요래 한번 꺾고, 그래서 바깥의 선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래. 자, 그러면은 요소 잘라내기로 정리가 되었고, 요 꼭지점부터 치수를 넣어야 되죠. 요 꼭지점에서 중심선까지 이렇게 클릭해서 나오는 거가 몇 파이라고요? 17.7. 요게 D2 값, D2 17.7 요래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가 규격집에서 봤던 D2였습니다. 그리고 20파이는 뭐 그 OLC 부착 관계에서 D1에 해당하는 셈이었죠. 그냥 쓸까? 그래, 쓰자. D1. 요거는 D1에 해당하는 이야기였다. 자, 그러면 요거 뭡니까? 못대기의 각도만 정해주면 되겠네요. 30도, 그죠? 30도 정해주고,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이거의 X방향 거리값을 측정해 볼게요. X방향 거리값을 측정해 볼게요. O2까지는 안 가고 5일로 볼게요. 반올림해서 버리는 걸로 봤습니다. 5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잡아서 5일. 어머, 저거 꼬였네. 그죠? 플랜지 쪽에 형상이 X방향으로 이게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죠? 방금 전에 이거 5일이라고 치수를 넣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선이 이렇게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선을 클릭하고 그냥 넘겨왔어요, 다시. 자, 그러면은 이때 나는 요 선에서부터 요 선까지 아예 X방향으로 전체 치수를 넣을 겁니다. 왜? 플랜지의 X방향 치수를 왜 안 넣느냐? 요거 짜투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전체 축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저게 56이구나. 56이었구나. 56으로 바꿀 거고, 축 전체의 길이는 137로 전체 길이를 볼 거고, 요거 56으로 바꿀게요. 돋보기를 갖고 와야 되는데 돋보기를 안 썼네. 자, 여하간 요렇게 해서 137이라는 전체 길이 치수하고 56이라는 요 구간 치수 조절하는 거 하고 맞추도록 합니다. 자, 일단 얘를 56으로 먼저 바꾸고, 또 이동이 됐네. 샥. 그러고 난 다음에 끝에서 끝까지 137. 자, 중심선의 양 끝점을 충분히 객체보다 좌우로 벌려지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요거까지 문제가 없으시면 하나만 더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과제 도면에서 보면은
여기는 베어링에 대한 코너화를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죠? 베어링의 코너화를 적용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어디입니까? 여기에다가 스케치 필렛을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죠. 왜 스케치 필렛을 할까? 까먹을 위험이 큽니다. 내가 피처 명령에서 이거 넣으면 좋겠는데 빼먹을지도 모르니까 아예 이런 거는 스케치 필렛으로도 해보고, 여러분 하던 스타일로 그냥 피처 명령으로 필렛 갈까요? 빼먹으면 안 되는데. 네, 피처 명령으로 그냥 갑시다. 요렇게 해놓고, 일단 그러면은 치수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맨 왼쪽에서부터 요거는 14파이고 x방향으로 18, 요거는 16파이고 x방향으로 16, 30도. 그러면서 20파이에 18, 그리고 25파이의 x방향 거리값은 뺐어요. 전체 치수로 요거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요쪽은 20파이고 D2 입력된 거는 17.7로 요렇게 지름값 기입됐고, 그 다음에 30도, 그리고 마지막 단은 14파이에다가 24, 그리고 전체 치수 이렇게 들어간 셈이고요. 자, 혹시 치수 다른 사람 있나요? 없나요? 자, 그럼 회전 보스 베이스 갑니다. 스케치를 자동으로 닫겠습니다. 해야겠죠? 예스. 자, 이렇게 돌렸어요. 확인. 자, 일단 파트 이름을 저장하도록 합시다. 파트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는데, 요거는 동력 전달 장치 4번 폴더에다 저장해야 되겠어요. 역시. 그리고 파트 파일명은 02 축 다시 동력 전달 장치 04 어셈블리명을 뒤로 추가하고, 자, 이렇게 파트 파일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까먹으면 안 되는 부분부터 먼저 합시다. 파트 파일은 저장하셨죠? 어느 겁니까? 여기에 필렛 값 넣자는 이야기였죠. 자, 여기 필렛 값을 넣어야 되는데 피처 명령 필렛 넣을 자리가 왼쪽에 3단 중에 플랜지하고 만나는 여기를 필렛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베어링에 대한 값을 확인해야 돼요. 깊은 원볼 베어링에서 6003, 이거 뭡니까? 6004 할 때 본체에서도 여기 코너알 적용할 때 했었어요. 그리고 축에도 요렇게 여기에 적용할 값을 적용해 봐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요 모서리를 선택하고 필렛 가는데 이 필렛의 반지름 값이 얼마라고요? 0.6. 그러면 요거는 됐고요. 여기서 요쪽에 5일실 부착 관계 왼쪽 거 보고 있는 겸 요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 필렛을 반지름 이 정도로 가도 문제가 없겠죠? 이쪽은 큰 필렛을 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D2에 해당하는 거는 아예 이 지름값하고 똑같이 돼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필렛 적용할 필요도 없고요. 즉 우리 거에서는 여기 모서리인 거죠. 이거를 R2로 필렛 적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뭐 R4 같이 뭐 그냥 크게 가도 괜찮은데 너무 심하면 안 돼요. R4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필렛이 이렇게 커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R2 정도가 적당하고요. 자, 요런 게 더 있죠. 자, 요쪽으로 가서 자, 여기야말로 이제 문제입니다. 여기야말로 문제예요. 요 모서리는 이쪽에 적용하는 거로 생각해 가지고 이거는 R2 정도 적용해도 되겠어요. 근데 D2 끝나는데 여기 적용할 필렛이 문제입니다. 이쪽 거 크면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런 데는 R 0.5 요 정도 필렛을 적용하면 좋겠어요. 아 참, 근데 피처 명령에서 이거 안 한다고 해놓고 해버렸네. 아, 필렛 적용한 거 없앨 겁니다. 어디 적용한 거 없앤다고요? 요쪽에 필렛 적용한 거 요거 없앤다는 이야기죠. 왼쪽에 거. 왜 그런다고 이야기했어요? CAD에서 순순히 다 하자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CAD로 넘겼을 때 이렇게 각진 모서리를 남겨놔야 이 모서리 선들이 CAD에서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죠. 안 그러면 요거 필렛 적용해서 넘기면 이 선을 따오는 게 안 돼요. 그래서 CAD에서 이렇게 선 끊기 해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좀 할 건데 그럴 때 모서리 선을 남겨가지고 넘기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렛은 CAD에서 도면 정리할 때 하도록 하고 요거는 일단 각진 모서리로 넘기도록 할게요. 그러면 하나만 합시다. 여기 거는 이제 오일시 부착 관계는 됐고 요거 해야 되죠. 자, 얘는 원뿔로 홈을 내야 되겠죠. 원뿔로 홈을 내려면 뭐로 가면 좋습니까? 회전 컷으로 파는 게 가장 좋아요. 회전 컷 할 때는 어디에 스케치해서 가는 게 좋을까? 정면 평면 여기다 스케치 해가지고 중심선을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그리고 절반만 그려서 이거를 회전 컷으로 싹 파면 되겠죠. 자, 정면 평면의 스케치. 자, 플랜지가 이탈하지 못하도록 고정시키는 역할, 그것을 하기 위한 세트 스크류, 얘를 조립할 자리죠. 자, 요거 측정해보면, 과제 도면에서 측정해보면 5mm 간격입니다. 중심선까지가 5mm가 떨어져요. 재보시면 이게 5mm가 나올 것이고, 우리가 과제 도면에서 이거 플랜지 쪽에다가 요거 팔 때 4로 갔던가 그렇죠? M4로 갔던가 그렇죠? M4로 갔으면 요거 M4로 갔으면 원뿔에 요거에 대한 것도 뭐가 나와야 돼요? 4파이가 나와야 되죠. 자, 이렇게 선 그리게 할 텐데 중심선의 일치, 모서리 실루엣의 일치, 중심선의 일치,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절반만 그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그렸습니다. 요거의 구속 조건은 뭐가 필요할까요? 이 선분하고 길이가 같아야 되겠습니다. 직각 등변 삼각형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야 요것이 회전 보스 베이스 회전 컷 하느라고 이렇게 회전이 됐을 때 요 변과 변의 각도가 90도가 되겠죠. 왜 이게 90도가 돼야 될까? 뾰족 끝 멈춤 스크류에 대한 규격에서는 이 끝에 스크류의 끝이 90도다라는 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뿔도 90도로 맞춰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기가 90도가 되려면 여기가 45도 나와야 되죠. 여기가 45도 나와야 되고요. 그렇게 맞추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야 이게 45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두 변을 선택해서 동등 구속을 주고
그 다음에 요거에 지름값을 주기 위해서, 지름값을 입력하기 위해서 점과 중심선 요렇게 클릭해서 요거 4파이로 가야 되겠죠? 자, 요렇게 하면은 치수는 기입이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나요? 문제 없어요? 회전 컷 갑니다. 회전 컷 뺑 돌렸어요.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원볼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죠? 원볼 모양이 나왔어요. 세이브 한번 해 놓고, 자, 그 다음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쉬었다가 합시다. 어디 봅시다. 등각 보기 한번 해 놓고, 오른쪽 끝단의 경우는 요 축지름이 14파이였죠. 14파이였죠. 자, 14파이일 때, 축지름이 14파이일 때 요렇게 파고 들어가는 뭡니까, 키홈에 대한 것을 내봐야 되겠어요. 그러려면은 스케치하기 위해서 요 위치에 이렇게 평면을 하나 만들어야 스케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피처 탭에서 참조 영상 기준면으로 갈 텐데, 제일 참조를 뭐로 잡는다? 원통면을 제일 참조로 선택을 하고요. 제일 참조에 대해서 잡을 때 커서를 이 위쪽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대고 원통면을 클릭하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제2참조를 디자인 트리에서 정면 평면 요거 선택해서 요거에 대해서 직각 요렇게 잡고, 제1참조에 대해서는 탄젠트 요렇게 조건을 잡으면 요런 위치에 평면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돌출 컷으로 가기 위한 스케치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기준면부터 만들어 봅니다. 클릭이 안 됐나? 넘어갔네. 자, 제일 참조로 이 원통면을 클릭했고, 디자인 트리를 그래픽 창에서 열어서 정면 평면에 대해서 제2참조를 선택을 하고, 그랬을 때 야, 좋아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확인. 자, 이 평면이 만들어졌으면 디자인 트리에 있는 평면 1에다가 스케치를 갑니다. 여기에다가 스케치를 가요. 자, 면의 수직 보기 들어간 상태에서, 자, 이 디자인 트리에 있는 평면 1이 내가 스케치할 때 좀 걸리적거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 마우스 우클릭해서 숨기기 미리 해놓읍시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키홈이 요렇게 파고 들어가는데 양쪽 둥근형이죠. 왜 양쪽 둥근형입니까? 중심선이 양쪽으로 두 개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로 스케치를 할까? 직선홈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요런 식으로 스케치를 해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직선홈이라는 것으로 요렇게 일단 하나 스케치를 해봅니다. 1번, 2번, 3번 요렇게 클릭해서 직선홈을 하나 잡았어요. 자, 요 상태에서 나는 KS 기계 제도 규격에서 직선홈에 대한 규격을 확인해 봅니다. 먼저 21 평행키 홈, 요쪽으로 바꿔놓을까요? 자, 이 규격에서 어떻게 관찰해야 될까?
먼저 이 아래로 파고 내려가는 게 4분점에서 아래로 파고 내려가는 T1 요것이 축의 평행 기홈의 깊이를 나타내는 값이라 그랬죠. 그리고 B1, B2 나타낸 것 중에서 B1이 축 쪽에 있는 나비값이에요. 키홈의 나비값이에요. 그러면 먼저 이 표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적용하는 축지름 D가 얼마이냐. 좀 전에 제가 전제 조건으로 먼저 확인해 보여드렸던 거죠. 여기 14파이예요. 그죠? 적용하는 축지름이 14파이면 어느 범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12초가 17이야. 요거 플랜지 할 때도 비슷하게 찾아봤던 겁니다. 자, 그러면 14파이는 12초가 17이야. 요 사이 값으로 해당이 되니까 여기로 요렇게 와서 보면은 T1, T2 중에서 T1의 기준치수를 확인해 봐요. 얼마입니까? 3이죠. 자, 요게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값이고, 세 번째로는 B1 및 B2의 기준치수 5죠. 자, 요게 세 번째로 확인해야 될 값이에요. 자, 그럼 나는 여기에서 이거 정도는 실측해야 됩니다. 과제 도면에서 얘의 길이 값은 실측해 줘야 돼요. L 요거 실측해 보면 얼마가 나올까요? 18이죠? 18이고 18이고 이쪽 모서리에서 떨어지는 값도 3이고 여기 모서리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값도 3이에요. 자, 이렇게 좌우에 표시한 3 이렇게 표시한 게 위치를 나타내는 치수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B1에 대한 것을 B1에 대한 기준치수 5를 이렇게 선 두 개 선택해서 5라고 넣을 수가 있겠고, 요거 18로 넣어야 되겠고, 돌출 컷으로 파고 들어가는 깊이 T1에 대한 값으로 요거 3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런 치수들을 하나씩 기입을 해 볼게요. 자, 먼저 B1의 기준치수를 선과 선을 클릭해서 넣었어요. 선과 선을 클릭해서 얘는 5가 되고요. 자, 요것은 B1의 기준치수였다라는 의미로 저만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아이고, 마이너스 5가 왜 들어갔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요거 할 때는 이 호와 이 호를 1, 2, 호와 호를 1, 2 요렇게 클릭해 가지고 넣으면 어떻게 치수가 들어가요? 중심으로 치수가 들어가죠. 근데 방금 전엔 제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요렇게 되는 거로 표현을 바꿨죠. 그럼 뭐예요? 얘가 1번 호를 1번 클릭했고 이 호를 2번 클릭했다면 제1호의 상태 최대, 제2호의 상태 최대, 요렇게 바꿔놓고 18이란 치수를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수 속성에서 지시선 탭을 선택해서 제1호의 상태 최대, 제2호의 상태 최대, 요렇게 바꿔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치수 호와 호를 클릭했어요. 중심점과 중심점 아닙니다. 호와 호를 클릭해서 이렇게 치수를 일단 배치해 놓고 치수의 속성에서 지시선 탭을 눌렀어요. 자, 이 지시선 탭을 눌러 놓고 스크롤 쭉 내려주면은 제1호의 상태 최대, 제2호의 상태 최대 다 적용됐나요? 그럴 때 이 치수의 값을 18, 내가 원하는 18로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위치에 대한 거를 잡기 위해서 요 모서리하고 홀을 클릭할 건데, 이거는 역시 어떻게 가야 될까? 제1호의 상태, 치수에서 제1호의 상태 최소로 갑니다. 요렇게 해놓고 요 간격 값을 3이라고 넣어줄게. 홀을 클릭하고 모서리를 클릭해서 요렇게는 센터에서부터 모서리까지 되는 셈이죠. 자, 일단 요렇게 치수를 넣고 속성, 치수의 속성에서 어느 탭? 지시선 탭을 눌러서 스크롤 내려가지고 제1호의 상태를 최소. 바뀌었나요? 그러면 요때 요 값을 3으로 넣어주고요. 이거 스케치가 다 된 것 같은데 쌤 완전 정의가 안 됐네요. 아까 내가 요거 위치 잡을 때 뭔가 하나 빼먹어서 그렇죠? 자, 그래요. 원점에 대해서 요 선을, 중심선 있죠? 요거 직선호흡 사용하느라 그렸던 중심선 있죠? 요거 두 개를 일치로 구속을 하면 되겠어요. 일치로 구속을 하면 되겠어요. 원점을 먼저 선택하고 요 중심선을 선택해서 일치 있나요? 그죠? 일치 이렇게 딱 잡으니까 완전 정의 끝났죠? 그러면 요거를 돌출컷 할 때 이쪽 방향으로 컷이 되면서 내려가야 되겠죠. 요것이 규격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값 3을 넣을 건데, 돌출컷에 블라인드 형태 깊이값 3으로 넣으면은 내가 원하는 평행 키움의 규격을 맞춰서 할 수가 있어요. 갑니다. 돌출컷 3. 여기까지 문제 없었죠? 세이브. 자, 이번에는 오른쪽 끝단에 있는 것을 가 봅니다. 오른쪽 끝단에 보면은 역시 키홈이 그려져 있어요. 이 키홈은 주의하셔야 될 게 평면을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겠네요. 그래야 이쪽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있죠. 요거는 이쪽으로 팠죠. 과제 도면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오른쪽 끝단의 키홈에 대해서 90도 직각 방향으로 요거를 반드시 뚫어 주셔야 돼요. 이게 다른 방향으로 뚫리면 노코멘트 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참조 영상 기준면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원통면을 제일 참조로 잡고서 이거는 탄젠트 구속을 사용하고, 윗면 평면을 제2참조로 잡아서 얘에 대해서는 직각이라는 구속을 주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요 위치에 이렇게 평면이 만들어지겠죠? 네. 자, 그러면 참조 영상 기준면. 자, 여기 잡고 디자인 트리에서 윗면 평면 요렇게 잡아서 윗면 평면에 대해서는 직각, 제일 참조로 잡은 면에 대해서는 탄젠트. 자, 평면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어요. 확인. 자, 그러면 디자인 트리의 평면 2에서 스케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스케치, 면의 수직 보기. 자, 이것도 스케치할 때 걸리적거릴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디자인 트리의 평면 툴을 숨기기? 네, 숨기기.
자, 그러면 요거도 직선 홈을 이용해서 그려주도록 할 텐데, 요거 잘 보세요. 직선 홈을 사용할 때 중심 직선 홈이 있었죠. 그런 면에서 여기 모서리의 중간, 여기에다가 1번 클릭해서 중심 위치를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요렇게 클릭해주면 요렇게 중심선이 마저 잡히죠. 그리고 3번 요런 데 클릭해 가지고 요런 식으로 크게 직선홈을 그려줄게요. 자, 그러면 가봅니다. 요거에서 중심 직선홈. 자, 모서리의 중간점 잡히죠. 그죠? 요거 1번으로 클릭할게요. 그 다음에 요렇게 두 번째 점 클릭,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클릭, 요렇게 해서 직선홈을 만들었고, 우측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우측에 있는 거랑 요 축의 지름이랑 똑같아요. 우측에 있는 것도 축지름이 14였어요. 왼쪽에 있는 요 끝단의 축지름도 14파예요. 그러면 규격집에서 적용해야 될 이 값은 다 똑같아요. 그죠? 뭐 요거는 규격집 굳이 갈 필요 없이 바로 기입할게요. 얘에서 얘까지 이렇게 B의 값은 B1의 값은 5로 이렇게 넣어 놓고, 그 다음으로 길이의 값은 요거는 측정을 해야 되겠죠. 한쪽 둥근형 요거에 대한 값은 측정을 해야 되겠어요. 재보면 요거 얼마 나오셨어요? L 값은 16이 나오네요. 그죠? 16이 되게 하려면 이거 어떻게 치수를 넣느냐, 모서리를 클릭하고 홀을 클릭해서 먼저 센터로 이렇게 간격 치수가 들어가겠죠.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제1호의 상태를 최대로 바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16이라는 치수, 길이값 16이라는 치수를 넣어주면 되겠어요. 자, 일단 지능형 치수 가서 요 모서리 클릭하고 홀을 클릭하죠. 지금 이 상태에서 치수는 일단 넣어 놓고, 이 치수의 지시선 탭으로 와서 샥 내려주면은 호의 상태 최대 바뀌어졌죠. 그러면 요 값을 16으로 바꿉니다. 어머, 얘는 위치 값을 안 넣어도 돼요. 그죠? 요 상태에서 돌출 컷을 가도록 할 텐데, 돌출 컷의 방향은 아래로 이렇게 가면 되겠고, 블라인드 형태일 때 깊이 값은 3으로 넣으면 되겠죠. 이게 뭐였습니까? T1인 셈이었죠. 자, 이렇게 돌출 컷 갑니다. 자, 등각 보기 한번 놔둘게요. 세이브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제 도면에서 요 축을 투상하면서 생각한 거에서 빼뜨린 거 뭐가 있을까요?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못되기 신경 써야 되겠죠? 맨 우측에 있는 이 모서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하고 요렇게 세 군데의 모서리는 무슨 못따기가 들어가야 될까요? 1 곱하기 45도인데 왜 그럴까요? 요쪽에 못따기가 돼 있어야 3번 플랜지, 요거는 3번 플랜지
플랜지가 이 방향으로 끼ing겨져 들어가야 할 때 각진 모서리 있으면 안 되겠죠. 조립 방향 못따기 1 곱하기 45도 생각할 자리고, 그 다음으로 여기 못따기가 표시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셈인데, 여기 못따기는 왜 있어야 될까? 두 번째 이야기하면 여기는 왜 있어야 될까? 베어링 꽂을 때 필요한 거죠. 여기에 2번. 그 다음으로 여기 3번으로 이야기하는 셈인데, 여기는 어떤 부품이 와서 끼워지는 건지는 몰라요. 아직은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도 뭐 풀리가 됐던 스프라킷이 됐던 기어가 됐던 그런 부품을 이 방향으로 끼워져 올 때 각진 모서리 있으면 안 되겠으니까 조립 방향 못따기를 마저 적용한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셨나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모서리를 선택해 놓고 못따기를 갑니다. 이거 거리값 1로 가야 되겠죠? 거리값 1이면서 각도는 45도. 이렇게 되어 있는 1 곱하기 45도를 적용하면 되겠어요. 마무리 됐나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마무리해 놓고 세이브. 축 부품도에서 이제 더 빠뜨린 거 있나 없나 쭉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축은 잘 마무리 됐습니다.